원래 A병이 감정이입을 잘 안 해. 대신에 너도 A병이? A병. 너 B형이? A형이야? 근데 소심해 보이진 않는데? 너는 B형이야. 너도 A형이야? 아. 그래서 혈액형은 사실 뭐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을 보면, 자, 파동은, 자, 매질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저거 녹화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부터 되고 있어요. 파동의, 자, 매질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 자, 파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점을 뭐라고 부르고? 파원이라고 하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며, 자, 매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뭐만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진동만 하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종파, 횡파 모두, 자, 종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좌우로 진동을 하거든? 그 왠지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평균적인 거리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것도 뭐만 한다? 진동만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는 우리가 횡파라는 게 있고, 자, 횡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뭐를 이루고 있는 파동? 수직을 이루는 파동이죠. 그래서, 자, 파동의 무슨 방향과 진행 방향과, 자, 파동의, 자, 매질의 무슨 방향이?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하고, 횡파는 다른 말로 무슨 파라고도 불러줘? 고저파라고도 불러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횡파로, 자, 요게 지금 매질의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매질은 좀 있으면 아래로 진동했다가 다시 어디로? 위로 진동을 해서, 자,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고저파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이때 파동의 진행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전자기파. 자, 이건 뒤에 가서 따로 배우죠. 그래서 전자기파, 모든 전자기파는 횡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하고, 자, 그리고 물결파, 우리가 배우는 물결파, 그리고 줄이 진동하는 걸 뭐라고 불러? 자, 줄을 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줄로 만든 악기를 전부 다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의 진동? 현의 진동도, 현악기에 의한 현의 진동도 전부 다 무슨 파다? 횡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종파는, 자, 매질의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또는 평행인 파동을, 자, 우리는 종파라고 하고, 자, 이 종파의 종류를 그냥 미리 결정하면, 자, 무슨 파가 있어? 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파의, 자, 무슨 피파가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되며, 자, 용수철을, 자, 위로 이렇게 진동시키면 무슨 파가 돼? 횡파가 되고, 자, 용수철을 이렇게 진동시키면 종파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소리로 한번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내가, 지금 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밀도가 균일한 상태인데, 내가 여기다가 하고 소리를 지르면 내가 말하고 있는 압력이 앞쪽에 있는 공기를 밀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공기들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람을 훅 부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밀리겠지. 그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공기가 어떻게 돼? 압축이 될 거고, 자, 근데 이 압축된 공기가 에너지를 갖고서 뒤에 앞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 앞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 밀려 나가겠지. 그럼 여기는 점점 어떻게 돼? 멀어지고, 자, 여기 있는 애는 다시 어떻게 돼? 압축이 되거든. 그러니, 자,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자, 진하게 된 부분은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이고, 자,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이걸로 해. 자,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밀도가 낮은 곳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밀도가 높은 곳이고, 자, 밀도가 낮은 곳이 되면서, 자, 이렇게 밀도가 큰 쪽을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밀한 상태라고 하고, 자, 밀도가 작은 쪽을 무슨 상태? 소한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다시 뭐 어떻게 자, 여기는 뭐 소가 되는데, 자, 문제는
소한 매질, 자, 뒤에 있는, 그럼 계속 내가 말을 하면 뒤에 밀한 쪽이 몰렸다가 다시 소한 쪽을 민단 말이야. 그럼 소한 매질은 좀 이따 뭐가 되고? 밀한 매질이 되고, 밀한 쪽은 다시 앞에 있는 소한 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얘가 밀려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한 상태가 돼서, 자, 좀 이따가 이 소한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고, 밀한 상태는 소한 상태가 되고, 자, 소한 상태는 뭐가 되기 때문에? 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소밀이 계속 반복돼. 이해됐지? 그러니, 자, 종파를 우리가 무슨 파라고 불러주는 거야? 소밀파라고 불러주고, 이 모양 나오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파장을 배우겠지만, 자, 우리가 파장은 매질의 진동 상태가 같은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공기는 위아래로 진동 안 하지. 대신에, 자, 얘가 이렇게 진동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진동은 좌우로 진동하되 공기 입자의 평균 위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앞에 있는 애를 탕 쳐서 진동키고 돌아와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요 밀한 부분에서 밀한 부분까지를, 자, 우리는 요 종파에 뭐라고 불러주냐면 파장이라고 불러주고, 기호로는 람다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방학 때 소리 모양은 안 그려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파와 횡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파동의 표현을 볼 건데, 자, 용어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주로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자, 횡파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이, 자, 항상 X축의 물리량을 잘 봐야 돼. 어차피 파동을 표현할 때 Y축의 물리량은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고요. 자, 여기가 거리로 나올 때가 있고 시간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요 거리로 나오면 매질의 위치가, 자, 매질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횡파 기준으로 매질이 위로 갈 때 얘가 이렇게 매질의 위치가 변하는 동안 이 매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 갔는지 매질의 진동에 따른 그 매질이 갖는 에너지의 진행,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그림이야. 자, 지금 매질의 진동이 처음에 0이었어. 자, 이게 매질의 처음 진동점이겠지. 자, 얘가 탕 진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매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매질이 갖는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가 여기까지래. 그 다음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 처음 위치로 왔는데 자, 지금 처음에 여기 있을 때랑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랑 위치는 똑같지. 근데 처음에는 위로 진동 방향이지.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왔을 때는 무슨 진동? 아래로 진동이지. 그럼 우리가 파동에서 매질의 위상이 같다라는 말은 자, 매질의 진동하는 과정에서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봐야 돼? 진동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위치는 같지만 위상은 반대인 거지. 왜냐면 얘는 위로 진동하려고 얘는 아래로 진동할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이만큼 갔으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요만큼 가서 여기에 가 있겠지.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매질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까지 진동할 때 이 매질이 갖는 에너지는 여기까지 갔을 거고요.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에너지가 어디? 여기까지 간 거지. 그래서 이걸 그럼 만약에 매질이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갔겠어? 여기까지 갔겠지. 그럼 요 위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사실 여기가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요. 자, 이게 단진동의 개념이라서 자, 그럼 여기는 속력이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양만 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매질의 위치가 이렇게 변한 거야. 자, 만약에 에너지가 여기 갔면 매질은 어디까지 간 거? 여기까지 간 거고. 자, 얘가 여기까지 갔으면 매질이 요 위치까지 변했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의 그림이 요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자,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매질의 변위를 기준으로 자, 매질의 변위를 기준으로 이 매질이 제일 위쪽에 가장 멀리 갔을 때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마루라고 부르고 자, 이 매질이 진동의 중심에서 다시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온폭 파였을 때 자, 매질이 갈 수 있는 제일 멀리 간 거리 아래쪽으로 제일 멀리 갔을 때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고리라고 하며 자, 진동의 중심에서 매질이 이동할 수 있는, 매질이 진동할 수 있는 가장 멀리 갔을 때의 요 길이를 우리는 매질의 최대
변위라고 하고,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멀리 간 변화량, 그래서 매질의 최대변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진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요 거리를 의미하며, 기호로는 A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자, 요거는 진폭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볼 건데,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파장이라고 하고, 자, 기호로는 요렇게 써주고 뭐라고 읽어준다?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파장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그 매질이 갖는 매질의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를, 자,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자, 매질의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연결한 선을, 자,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면 편할 텐데. 자, 일단 쉬는 시간에 자리 좀 옮겨. 자, 그래서 마루에서, 자, 기준을 잡을 때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그 다음 목까지의 거리, 골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자, 진동의 중심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위로 갈 거고 얘는 아래로 갈 거라서 위상이 반대야, 이때는. 진동 방향이 같은 지점까지 연결해야 돼. 그럼 자, 여기랑 여기도 결국은 위치와 진동 방향이 같은 두 점이니까 요 길이도 뭐가 될 수 있어? 파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루에서 보통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기준을 잡고, 자,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도 뭐가 됩니까?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좀 이따 그림을 그려줄 건데, 자, 한 주기 동안, 자, 이 매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도, 자, 파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축이 거리로 나오고 Y축이 변위로 나오는 그래프에서는 일단 뭐를 알 수 있고, 진폭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뭐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파장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이 똑같다고 같은 파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시간으로 나와서 여기가 초, 그 다음에 여기는 변위.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다음에 진도 안 나가도 되지? 방학 때 이거 한번 들었었잖아.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렇게 진동해서 마루가 됐어. 이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다시 얘가 요렇게 매질이 요렇게 운동하는데 시간이 요만큼 더 걸린 거고, 얘가 요렇게 오는 동안 요만큼 시간이 간 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 요만큼 시간이 간 거지.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걸렸고, 다시 요렇게 됐고,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한 번 가서 왔다가 제자리에서 완전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걸렸구나 하거든. 그러니 자, 요렇게 매질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며, 자, 요걸 이용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기, 기호로 라지, T라고 적어주고, 자,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완전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자, 우리는 주기라고 하며, 자, 결국 몇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 한 파장. 자, 한 주기 동안 간 거리가 파장이니까 한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
또는 자, 위상이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위상이 같아지는 데 걸린 시간. 그래서 단위는 초 단위를 쓰고요. 자, 결국 다시 마루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0.5초다. 그럼 주기는 그냥 0.5초고. 자, 그러면 마루가 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주기에 2분의 1이니까 0.25초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3m래. 그러면 한 파장이 3m잖아. 그럼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1.5m가 되겠지. 마루 골은 항상 전체 파장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주기를 갖고 우리가 무슨 수를 결정할 수 있냐면 진동수를 결정할 수 있고, 자, 스몰 f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면 자, 요거는 매질이 자, 몇 초 동안? 1초 동안 자, 진동한 횟수를 자, 우리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진동수랑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로 구하고,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로 구해서, 자, 주기가 커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주기가 작아지면 진동수는 커지겠죠. 왜냐면 0.1초에 한 번 진동하면 0.1초에 한 번 진동하니까 1초 동안에 10번 진동하지. 근데 주기가 0.2초가 돼서 2배가 됐잖아.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5Hz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파동에 대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동의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Y축이, X축이 시간으로 나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이 파동의 뭐와 진폭과 뭐, 주기 또는 무슨 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진동수를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파면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파면은 같은 시각에 자, 같은 시각에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자, 우리는 파면이라고 하고, 자, 요거는 그리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 물결파가 이렇게 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물결은 사실 이렇게 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잘라서 요 단면만 본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루지?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마루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파동의 파면이야. 자, 그럼 요게 그 다음 마루들을 연결한 선이지? 그럼 요게 그 다음 파면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파동 진도 나갔니? 혹시 하휘헌스의 원리라는 거 배웠어?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위원스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그건 물투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혹시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책이 있긴 했어요. 하이언스의 원리? 네. 자, 그럼 일단 만약에 혹시 학교에서 파면 형성 원리 가르쳐 주시면 얘기하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하나의 전파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구면파가 모여 그 구면파의 공통된 접선의 면이 그 다음 파면을 이루고, 그 파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시 하나의 작은 파원을 형성을 해서 그 작은 구면파가 이루는 공통의 접선이 그 다음 3차 파면을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전파원이 만들어졌지. 이 전파원에 의해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 여기에 있는 애들이 순간 마루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마루가 되겠죠. 이 마루에 있는 요 작은 점들이 전부 다 작은 뭐를 이루는 거고, 파원을 이루는 거고, 이 파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또 구면파들이 계속 무수히 만들어져서 요게 공통으로 접하는 요 면이 새로운 몇 차 파면을 이룬다. 2차 파면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점들이 또 작은 뭐를 이루게 되면, 구면파를 이루게 되면 또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원리를 그냥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이겐스의 원리 때문에 간섭과
뭐가 나타나? 회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어. 너희 학교에서는 안 알려줄 거야. 자, 그럼 여기도 그 다음 파면, 여기도 그 다음 파면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잖아. 그럼 마루를 그려주는 거고, 골은 대부분 무슨 선을 그려줘? 이렇게 점선을 그려줘요.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뭐가 돼? 파장이 돼. 자, 근데 요거는 그리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위에서 보면, 대부분이 물결파처럼 나타날 텐데, 위에서 보면, 자, 지금 제가 여기 물 수면인데 여기에 긴 막대기로 탕 쳐줬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동시에 땅 파동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지금 다 마루인 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얘가 처음으로 마루가 되고, 그 다음에 마루가 됐을 때 얘가 마루가 되는 순간 뒤에 오는 애도 같이 동시에 마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될 거야. 그걸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파장이 되고요.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마루가 되고, 자, 요 사이에 혹시 노란색으로 점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치, 골로 만들어진 파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중에 간섭을 배울 때 굵은 실선은 마루를 나타내는 파면이고, 가는 점선은 뭐를 나타내는 파면? 골을 나타내는 파면이 있구나. 근데 요 골과 골 사이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파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언제나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면에 수직인 선분을 그려주면 그게 무조건 뭐의 진행 방향이 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파면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서로 뭐를 이룬다? 수직을 이뤄서, 자, 파면을 이용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 장 넘기시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거를 좀 할게요. 지워도 되지? 네. 지워? 자, 한번 들어오고 나타니까 되게 편하지? 너 저기는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랑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따로 안 해도 되지? 전기력부터 먼저 해줄게. 관건은 전기력이지.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적을 거 많다. 이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면, 문제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서 매질의 진동이 위쪽으로 진동할지 아래로 진동할지, 우리가 보통 종파보다는 무승파 위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횡파 위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면,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자, 위쪽으로 진동할지 아래로 진동할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 수 있고, 자, 지금 요렇게 자, 여기가 지금 파동의 진동의 중심이고, 파동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요때 요 매질을 우리가 A점, 요 매질을 B점, 요 매질을 C점, 요 매질을 D점, 요 매질을 E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D, E에서
자, 각각의 매질은 좌우로 가진 않지만 위아래로는 움직여야 되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 마루는 더 올라갈 수 없지. 그럼 무조건 이 점은 아래로 내려가야 돼. 골은 더 내려갈 수 없지. 그럼 무조건 이 점은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자, 저는 이 파동을 살짝 앞쪽으로, 그렇다고 이 매질이 갖고 있는 매질 자체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매질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가면, 요 A는 그 다음 순간에 어디로 내려와야 돼? 여기로 내려와야 돼. 매질의 위치가 변하는 거지, 매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위치가 변하는 거지, 매질 자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현재 요 점이 진동의 중심의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위상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앞으로 진행할 때 여기까지 갔다면, 자, 지금 현재 A점은 일정 시간 후에는 어디로 와 있어야 돼? 그치? 진동의 중심인, 자, 진폭이 0인 점을 지나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림을, 자, 여기서 앞으로 살짝 당겨서 조금씩만 이렇게 당겨서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당기진 마시고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내가 관찰하는 순간은 흰색이지만 일정 시간 후에 이 파동은 무슨 색 모양으로 바뀌어? 노란색 모양으로 바뀔 건데 위상이 매질이 여기로 간 거야? 아니지. 요 매질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럼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일단 이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쪽을 향해서 앞으로, 이 흰색인 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 전부 다 무슨 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진동할 애들이고, 자, 그럼 A는 지금 무슨 방향으로 진동할 거야? 아래쪽으로 진동할 거고, 자, B점과 C점은 흰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뀔 테니까? 노란색으로 바뀔 테니까 요 매질의 위치가 요렇게. 그럼 얘는 좀 있으면 거의 마루에 가까워지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얘도 요렇게. 그럼 얘는 아래로, 얘도 아래로 진동을 해서 A점, D점, E점은 매질의 진동 방향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B랑 C는 무슨 쪽으로? 위쪽으로 진동하는 매질의 변이가 나타나겠지. 자, 근데 반대로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려주면,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려주면, 자, 우리는 뭐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매질이 아래쪽으로 진동할 거래. 자, 현재 요 점이 스몰 P점인데, 자, 요 점은 스몰 Q점이라고 하고, 너무 멀다. 스몰 Q점이라고 하고, 자, 현재 Q점이 위로 진동할지 아래로 진동할지는 알 수 없지만, 자, 매질 P가 그 다음 순간 아래쪽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진동해야 돼? 위로 진동해야 되잖아. 이쪽으로 한 칸 옮겨, 빨리. 지금 옮겨. 저기만 갖고, 노트만 갖고. 좋은 생각이야.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얘가 플러스 X방향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위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 얘는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얘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P점이 무슨 쪽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진동을 해야 되니까, 자, 결국 파동의 진행 방향. 자, 요거를 알려주고 얘가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요 Q점은 어디로 진동하겠어? Q점은
그 다음 순간 위로 진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걸 주면 요걸 보는 거고, 요걸 주면 요거랑 요걸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봐봐. 자, 여기가 시간으로 나왔고요. 자, 여기가 변위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려놓을게요. 자, 제가 처음에 이 파동을 관찰하는 순간의 매질의 위상들이, 자, 일단 무슨 색 선으로 나타나는 위상들? 흰색 선으로 나타나는 위상들. 자, 그러면 얘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진 않지. 매질은 계속 제자리에서 뭐하니까 위 또는 아래로 진동할 애들일 거고요. 자, 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알려주고, 자, 지금 시간으로, 여기가 지금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으로 대부분 나올 거야. 시간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0으로 잡은다면, 자, 여기가 t equal 0인 순간이고요. 그죠? 여기는 전체 파동에 대해서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주기가 되겠지. 한 주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몇 분의 몇 t? 4분의 1t.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4분의 1t. 자, 여기가 2분의 1t. 그러면 자, 전체 파동의 주기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 매질의 위상이 전부 다 처음과 완전히 반대가, 마루는 뭐가 돼 있고, 골이 돼 있고, 골은 마루가 돼 있는 상태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 시간은 전체 주기의 4분의 3t. 자, 여기는 한 주기가 되겠지. 자, 그럼 만약에 이 파동이, 자, 예를 든 거야. 여기가 0.4초라고 한다면, 자, 0.1초, 0.2초, 0.3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0.1초 후에는 이 모양이 돼 있진 않겠지. 0.1초 후에는, 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까지 갔을 거고, 얘가 갖는 에너지는 여기까지 갔을 거고, 얘가 갖는 에너지는 여기까지 갔을 테니까, 자, 요걸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자, 4분의 1t 후, 즉 다시 말해 0.1초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얘가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럼 자, 요거는 몇 분의 몇 t 후? 4분의 1t 후. 자, 여기서는 몇 초 후에? 0.1초 후에는 매질의 위치가 무슨 색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 파란색으로 위상이 다 변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전체 주기의 2분의 1이 지났다 라고 하면 마루가 뭐가 돼 있어야 돼? 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옮겨지고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2분의 1은 전부 다 파동의 위상이 다 반대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냥 뒤집어서 그리면 되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겠지. 그럼 자, 요거는 몇 분의 몇 t? 2분의 1t 후에 모습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4분의 3t가 됐어. 그러면 파란색을 거꾸로 바꾸면 되지. 그렇지?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t가 4분의 3t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전체 파동의 주기의 4분의 3t 후의 모습이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주기가 지나면 무슨 색으로 돌아와? 흰색으로 돌아와서,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요걸 갖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요건 지울게요. 자, 처음에 이게 t 이퀄, 자, 흰색이 t 이퀄 얼마일 때? t 이퀄 0일 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t 이퀄 t, t 이퀄 2t, t 이퀄 3t, t 이퀄 4t.
자, 처음에 예제를 들 거야. 처음 t 콜 0인 순간을 관측했고요.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t 콜 몇 t가 됐을 때 3t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자, t 이퀄 3t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자, 0.6초다. 이해되니? 자, 3t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초다. 아니면 자, 처음 t 이퀄 0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처음 자, 얼마가 되는 순간? 무슨 색? 빨간색이 되는 순간이 나타났대. 자, 이해됐어? 그러면 3t가 되는 순간에 걸린 시간 0.6초면 결국 이게 4분의 3, 이 파동의 4분의 3t가 얼마란 얘기야? 0.6초가 되는 거니까 자, 이 파동의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주기는 자, 0. 몇 초가 되겠어? 8초가 되겠지. 자, 이게 지금 4분의 3t잖아. 그러면 4분의 3t가 0.6초라면은 자, 여기서 주기 t는 여기서 넘어가서 3분의 얼마? 4가 되니까 자, 0.6 곱하기 3분의 4면 얼마? 0.8초가 되는 거지. 이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잘 생각해봐. 지금 처음에 t 이퀄 0인 순간 관측을 시작했고 이해됐지? 0.5초 후에 자, 4분의 1t의 모습 또는 t 이퀄 t인 모습이 나타났대. 아이씨. 자, 이거는 방학 때 안 한 거지. 자, 근데 제가 0.5초가 처음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안 왔죠. 이거는 두 번째 나타날 수도 있고, 세 번째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번째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요게 지금 현재 0을 기준으로 해서 0.5초일 때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면 4분의 1t의 모습이지. 그치? 그러면 요때 주기는 몇 초가 될 수 있어? 2초가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두 번째 나타났는데 0.5초가 걸릴 수도 있지. 그러면 주기는 몇 초가 될 수 있어? 0.4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몇 번째 나타났다면? 세 번째 나타났다면, 자, 이게 4분의 몇 t 후의 모습이야. 9t의 모습이 0. 몇 초일 때 나타난 거니까. 5초일 때 나타난 거니까, 자, 이걸 우리가 10분의 몇 초? 5초라고 한다면, 주기는, 자, 10분의 5 곱하기 얼마? 9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90분의 얼마가 나오는 거니? 20이 나오는 거니까 9분의 2초가 파동의 주기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를 보면 이때 진동수는 얼마가 되겠어? 0.5Hz가 될 거고, 자, 이때 진동수는 2.5Hz가 될 거고, 자, 이때 진동수는 얼마가 되겠니? 4.5Hz가 되겠지. 왜냐면 주기가 9분의 2면 진동수는 2분의 9Hz가 되니까 이때는 4몇 Hz, 5Hz가 될 수 있죠. 이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는 제가 방학 때 안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학 때 안 했던 거 하나 더 할 거야. 다 적었지? 여기 지워도 되지? 좀 쉬는 시간 드릴까요? 요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끊는 것보다는 연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 지웁니다.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시간이고요. 여기는 거리로 나왔고, 자, 현재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줬어요.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전제 조건을 줬고요. 자, 그리고 나의 그래프는 자, 나는 가의 P점 또는 Q점 중 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P점도 현재 진동의 중심이고요. Q점도 현재 진동의 중심인데요. 자,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P점인지 Q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무슨 쪽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어? 어찌 위쪽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 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자, P점은 그 다음 순간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Q점은 그 다음 순간 뭐 아래로 내려오므로, 자, 나의 요 그래프 상에서, 자, 요 나는 가의 P점과 Q점 중 하나의 진동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무슨 점의 진동인 거야? P점의 뭐를 나타낸 거다? 위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 마루가 여기지, 골이 여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야?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러면 자, 어떤 파동에서 골과 마루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잖아. 자, 이건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골과 마루의 최단 거리는 이게 무슨 거리야? 최단 거리지? 그러면 여기는 몇 A이고 2A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람다가 되니까, 자, 2A와 2분의 람다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삼각비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가 요 길이가 마루와 골의 무슨 거리? 최단 거리. 그러면 만약에 이 마루와 골의 최단 거리를 주고 진폭을 주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파장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농협? 농협은 야구단을 만들 만한 자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아. 아니, 그냥 1등부터 순위 외워주면 되잖아. LG, 한화, 롯데, SSG, KT, NC,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기아, 두산, 키움. 3등부터 6등까지 매일 바뀌어. 연패하면 그냥 7위가 있고, 연승하면 다시 3위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1등은 그냥 1등이고 2등도 그냥 2등이고 3등부터 7등까지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 9등, 10등은 절대 바뀔 일이 없어. 9등이랑 8등이랑 7게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10등이랑 9등이랑 13게임 차이 나. 그리고 3등이랑 2등도 10게임 차이 나. 그 다음에 2등이랑 1등이랑 4게임 반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애지간에서는 1등, 2등도 안 바뀌고 2등, 3등도 안 바뀌고 1, 2, 3등은 1, 2등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3등부터 7등까지가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 구단은 사실 없어져야 돼. 너무 승점 자판기야. 한화한테 이번에 1승 14패 했어. 1승 13패 했어. 한화가 한화한테 한 번 이겼어, 한 번. 한화가 2등이야. 한화가 한참 1등 하다가 LG한테 잡혔잖아. 아, 물론 그치, 작년까지 꼴딱이었지. 작년까지는 꼴딱이었지. 계속 10등, 9등, 8등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팀 승점 자판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화를 만나면 오늘도 삼계탕을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삼계탕을 먹는구나, 시원하게 몸보신하고 간다. 어떻게 수입을 당하면 완전히
재산날이 되는 거고, 위닝 하면은, 아우, 살았다고. 이제 수입해야 그냥 좀 했나 보다. 그런 당연한 거였었어. 세 개를 하는데 다 이기는 수익. 2승 1패 하면 위닝 시리즈. 그 다음에 1승 2패 하면 루징. 그 다음에 3연패를 하면 다들 머리 삭발해야지. 자, 그럼 그 다음 줄에 우리가 파동의 속력. 자, 파동의 속력은 어쨌든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에서 시간적인 요소는 주기를 이용할 거고 그 주기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파장이니까 주기로 뭐를 나누면 된다? 파장을 나누면 돼.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 건 알잖아. 그러면 한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주기로 파장을 나누면 그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그 파동의 뭐로 구하는 거야? 파장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에서 X축이 거리가 나오고 그럼 파장을 구하는 거고 X축이 시간이 나오면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두 그래프가 모두 나와 있어야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기분의 1이 진동수잖아. 그러면 주기분의 1 곱하기 파장이니까 자, 이거는 진동수 곱하기 뭐로 구할 수 있다? 파장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진동수 곱하기 뭐를 이용한다? 파장을 이용해서 대부분 속력을 구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호적으로 보면 자, 주기는 라지 t, 파장은 람다. 자, 진동수는 스몰 f, 파장 람다. 이렇게 보고요. 자, 파동의 속력 관계가 나오면 이 셋 중에 주기, 파장, 자, 진동수가 일정한 건 주기가 일정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 진동수, 파장, 속력 세 개의 관계가 나타나잖아. 이 셋 중에서 하나가 꼭 일정해. 파장, 그 다음에 주기, 아니 진동수, 그리고 뭐 속력 셋 중에 하나가 꼭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한지를 찾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문제에 나올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속력이 일정할 때가 있어. 어떤 한 파동이 속력이 일정하려면 자, 반드시 이거는 무슨 매질을 통과할 때? 같은 매질에서. 그러니까 같은 파동이 매질의 종류가 같을 때는 진동수랑 파장에 관계없이 속력은 매번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같은 매질에서 진행을 할 때는 파동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고요. 자, 이때 파동의 속력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V가 뭐 하니까? 일정하니까. 자, 제가 만약에 어떤 한 파동의 파장을 람다로, 그러니까 진동수를 F로 둥둥둥둥둥 만들어서 파장이 이렇게 되면, 자, 이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게 1초 동안 간 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속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진동수를 원래보다 딩딩딩딩딩딩 몇 배? 2배로 바꿨대. 그러면 진동을 2배로 바꾸면 파장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같은 진동을 하는 동안 간 거리가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이 2번이니까 한 번, 2번 간다고. 그러니까 속력이 몇 배가 돼? 2배가 되잖아. 근데 속력이 빨라질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진동수가 2배가 된 파장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2배로 바꾸면 파장은 2분의 1로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조건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진동수가 커진 것만큼 파장은 짧아져야 돼. 그래서 이때는 진동수랑 파장이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자, 진공에서, 자, X선, 감마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과 같은 애들을 통칭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아. 그래서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이건 속력이 일정한 거지. 그러면 모두 같은데 뭐랑 똑같냐면 자, 우리가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의 속력과 같은 광속 C와 같습니다. 그럼 자, 광속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하는데 자, 전자기파마다 파장의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는 결과적으로 무슨 수가 커?
진동수가 큰 거지. 그리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져서 전자기판 우리 전자전이 할 때 배웠잖아. 자, 진동수가 큰 빛이 방출됐다? 그러면 파장이 짧은 빛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큰 빛이고 그럼 전자전에 의한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다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요렇게 일단 속력이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 자, 진동수가 일정할 때가 있어. 자, 이거는 파동의 종류는 변하지 않을 때, 자, 얘가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 그럼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겠지. 속력이 달라진다? 그럼 이거는 굴절이 일어날 때거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하기는 할 건데, 1분은 할 건데, 파동에 뭐가 일어날 때? 굴절이 일어날 때. 자, 순서는 오늘 반사랑 굴절 일부분 공식하면 다음 시간에 전반사랑 전자기파의 종류하고 그리고 뭐 할까요? 간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8월, 9월 둘째 주 정도면은 파동 진도, 너희 시험 범위까지는 진도는 끝날 거야. 너희 시험 언제 보지? 9월 25일. 아, 9월 25일. 너희는 추석 지나지? 아, 추석 전에 봐?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시험 끝나고 나면 추석 주 낀 금요일은 휴강할게요. 또 더욱 감사한 건 또 10월 달이 금요일이 5주예요. 행복하죠? 네. 그럼 간 김에 선생님은 비행기 타고 놀러 갈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어딘가 가겠죠. 비행기 표야 그냥 끊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부인이랑 선생님 딸내미는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 처가댁 가고 거기서 늘어지게 놀다 오겠대. 얼마나 좀 혼자 갔다 오면 돼. 골프백 왜 혼자 갔다 오면 돼. 자, 제가 망고 사올게요. 네, 드라이 망고. 건망고라고 그러지. 그지? 자, 그럼 진동수가 일정할 때, 자, 그럼 굴절이 일어날 때,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갈 때도 무슨 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서, 자, 지금 여기에 일정하니까 만약에 속력이 빨라졌다. 자, 다른 매질로 쏘고 들었더니 속력이 증가했대. 그럼 속력이 증가한 것만큼 뭐가 증가? 파장이 증가해. 그래서 속력과, 자, 파동의 굴절의 속력과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건 아마 방학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세 번째가 파장이 일정할 때가 있어. 자, 요거는 뭐밖에 안 되냐면 현의 진동밖에 안 돼요. 현이 뭐야? 줄. 그래서 현의 진동에서, 자, 우리가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여기서 요게 안 변해요. 요게 변할 수가 없는 게, 자, 줄을 진동하려면 줄 양끝을 묶어놔야 진동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줄의 양끝을, 그래서 기타나 바이올린 전부 다 양끝을 줄을 묶어놨지. 요때 줄을 요렇게 하고, 자, 줄의 길이를 우리가 뭐 L이라고 놓으면 잡아당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만 진동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해서 여기가 이제 마루가 되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한번 진동한 다음에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골을 하나 만들고, 자, 이 상태를 계속해서 왕복하고 운동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파장의 길이는 무조건 몇 L이 돼야 돼? 2L이 되겠지. 왜냐면 이게 지금 몇 파장이야? 반파장이니까. 이렇게 가야 한 파장이지. 그래서 항상 줄의 양끝이 묶여 있을 때 파장의 길이는 이 줄의 길이의 몇 배? 2배로 나타나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서 파장이 일정하니까 만약에 진동수가, 자, 속력이 빨라지면 속력이 2배가 되면 진동수도 몇 배? 2배가 돼서, 자, 이렇게 파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속력과 진동수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현의 진동은 대부분 악기를 이용하죠. 그치? 그래서 소리를 내잖아. 근데 우리가 소리는 소리의 높이가 있고 소리의 크기가 있지. 자, 소리의 크기는 진폭으로 결정해. 진폭이 커지면 큰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로 결정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줄을 가벼운 줄을 쓸 때가 있고 두꺼운 줄을 쓸 때가 있어. 가벼운 줄이 두꺼운 줄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빠르죠. 그래서 줄이 얇을수록, 그래서 가볍다. 그래서 얇은 줄일수록 뭐가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자, 그러면 속력이 빠르니까 자, 무슨 수가 크겠어?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이 줄에서 무슨 음이 나와야 돼? 상대적으로 고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같은 거 혹시 쳐본 적 있니? 자, 기타는 아래쪽이 되게 얇은 줄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두꺼운 줄이라서 똑같이 바꿔놨잖아. 그래서 줄의 강률을 다르게 해서 음 높이를 조절하긴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얇은 줄에서 두꺼운 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작아지는 저음을 만들어내는 자, 뭐가 됩니까? 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방학 때 안 건드렸던 부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매질을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자, 아마 학교에서 이제 소한 매질이란 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미란 매질이란 말을 줄 거야. 근데 요즘에 소한 매질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의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무슨 율? 굴절률. 그래서 소한 매질은, 자, 이거는 기준은 있어, 없어? 없어. 상대적인 거야. 자, A랑 B가, A가 소하면 B는 밀한 거고, C가 B보다 더 밀하면 얘는 소한 거고 얘는 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자, 굴절률이 작은 매질을, 자, 우리는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자, 반대로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네, 큰 매질을, 자, 우리는 밀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용어들이 되게 익숙해졌지. 그러니까 한번 물리는 파동은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용어가 생소한데 용어가 쉬워지면 되게 편해져. 자, 그래서 자, 소한 매질은 상대적으로 자, 똑같은 조건에서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자, 우리는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자, 밀한 매질은 파동의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을 자, 우리는 밀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작을수록 파동의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이 클수록 파동의 속력은 느려져. 근데 이게 똑같은 파동에서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밀하고 소한 정도가 달라지잖아. 근데 같은 매질에선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놈은 소한 매질이 될 때고 어떤 놈은 밀한 매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을 거고, 자, 보통 우리가 굴절률을 기호로, 파동의 굴절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기호로 N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 자, 굴절률이 2배래? 그럼 속력은 2분의 1이 돼. 굴절률이 3배래? 그럼 속력은 3분의 1이 돼서 굴절률은 N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자, 굴절률과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완전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가 뭔지 알지? 네. 표정은 그따위도 모를까봐 그런 표정으로 날 째려봤어, 지금. 무서워, 째려보지 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의 속력을, 자, 얘는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럼 진공이 가장 소한 상태지. 그리고 무슨 상태? 기체. 자, 기체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기 중으로 놓을 거고, 자, 대부분 문제 풀 때는 진공으로 풀 텐데, 나중에 굴절률 관계는 대부분 공기중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진공과 공기중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액체로 들어가면. 자, 보통 이제 물 나올 거고. 근데 식용유랑 물은 또 굴절률이 다르죠. 그래서 액체, 상대적으로 기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의 굴절률이 큰 거야. 자, 그리고 고체 상태가 굴절률이 가장 크죠. 그래서 빛은 밀도가 작을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져. 밀도가 작을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액체, 고체로 갈수록, 자, 매질의 상태를, 자, 진공,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자, 밀하다 또는 파동의 속력이 느려진다. 특히, 자, 이것도 방학 때 안 했는데, 공기 중에서는, 자,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요거는 소리랑 똑같아.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빛의 전달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는 자, 진공일 때는 아예 전달되니 안 되니? 전달이 안 되고요. 자, 이해됐지?
자, 오히려 기체 상태일 때가 속력이 제일 느리고 기체일 때, 공기 중에서가 물 속에서보다 느려. 빛이랑 반대야. 그래서 빛은 공기 중에서가 가장, 자, 진공을 빼고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지만 소리는 공기 중에서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그리고 뭐 고체로 갈수록 자, 밀도가 커질수록 소환 매질이 돼. 이해됐어? 반대야.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가는 거지만 소리는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 느린 쪽에서 무슨 쪽으로? 빠른 쪽으로 들어가. 보통 공기 중에서는 1초에 340m 정도 날아가는데 물 속에서는 약 1500m 정도 가고요. 자, 고체,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철 같은 경우 1초에 한 3400m 정도. 그리고 구리는 6000m 정도 날아가. 그래서 자, 공기적으로 전달되는 소리보다 기차 바퀴를 통해서 레일을 타고 오는 게 속력이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적 소리로 기차가 오는 걸 듣는 것보다 레일에다가 귀를 대고 듣는 게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결파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마찬가지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 이거는. 이거는 소리가 전달될 때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면 멀리 가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그럼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같은 공기 중이지만 소환 상태가 되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무슨 상태가 돼? 밀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환 매질, 밀환 매질, 그리고 굴절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왔는데, 자, 굴절률까지 그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8시 20분까지 8시 20분에 끝내면 되니? 네. 온도 좀 조금만 높여줘. 자, 그럼 우리가 굴절률을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우리가 빛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굴절률은 기호로 뭐라고 써주고 N이라고 적어주고, 자, 요게 빛이 공기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건 진공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공기 중을 기준으로 보고, 자, 공기 중에서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진행을 하다가 자, 다른 매질 속을 진행을 할 때, 자, 공기 중에서 의 속력에 대한 자, 다른 매질 속에서의 속력의 역수비, 속력비의 역수를 이렇게 합쳐. 속력비의 역수를 자,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결국 자,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서 굴절률은 무조건 그냥 얼마? 1. 자, 이때 공기 중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합시다. 자,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을 우리가 뭐로 넣을 거야? V로 넣을 거야. 자, 이때 굴절률이 2인 놈. 자, 그리고 파장은 얼마? 람다. 이해됐지? 자,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가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럼 자, 얘가 지금 굴절률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되면 무조건 속력은 굴절률이 없으니까 몇 분의 몇 V? 2분의 1V가 되고요. 그러면 파장도 몇 분의 몇 V가 돼야 돼? 2분의 1V가, 2분의 1 람다가 돼야 돼. 자, 굴절률이 만약에 3이 됐대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의 속력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자, 따라서 파장도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러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돼? 굴절률 관계라고 놓으면 되고, 그럼 자, 굴절, 같은 파동이, 자, 굴절,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률과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 있고, 역수 관계 있고, 자, 속력과 파장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굴절률과 파장도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자, 우리가 무슨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스넬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파동의 반사부터 잠깐만 보면, 자, 반사까지 일단 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면 숙제 복사를 좀 하려고요. 자, 우리가 반사는, 자,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의 무슨 면에서? 경계면에서 파동의 전부가 돌아오는 건 뭐야? 전반사. 파동의 일부가 돌아오는 건 반사. 그래서 일부는 굴절되고 일부는 반사됩니다. 그래서 자, 매질 서로 다른, 안 적어도 되지 이거. 적혀 있나? 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일부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자, 우리는 파동의 반사라고 불러. 자, 반사 법칙은 그냥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 1, 2, 3번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옛날 내신 문제에서만 나왔던 내용이라서 큰 의미가 없고, 자, 그리고 사실 반사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반사 자체는 안 나와. 근데 반사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자, 지금 요게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1번 매질, 요거를 2번 매질. 자, 옛날에는 이게 소하냐 미라냐, 미라냐 소하냐에 대해서 반사되는 파동의 위상이 같은 위상으로 나가냐, 반대 위상으로 나가냐에 따른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도 배웠거든.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건 대학 가시면 배울 거예요. 대학 가시면. 왜냐면 얇은 막간섭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대학에서 물투에도 빠졌어, 이건. 물투에도 빠졌어. 위상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는 수업 해주시긴 하셨어요. 고정단 자유단 했어? 용어는 안 나와요. 그냥 위상 바뀌는 왜 그런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지? 일단 그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갈 때는 그랬어요. 미란 매질 수업. 그러니까는 위상 반대되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 했어? 자, 그래서 해줄게. 네,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은 죽여보고 싶다. 오래만 지나면 안 돼요. 아니. 왜 쓸데없는 걸 자꾸 가리키는지 모르겠어. 물론 가리키는 게 맞죠. 네, 가리키는 게 맞죠. 교육 과정 내에 없다고 안 가리키는 건 웃긴 거지. 근데 시험 문제에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을 주는 거고요. 자, 요렇게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힐 때, 자, 매질 1에서 2로 들어가는 게 입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입사광이라고 표현하거나 입사파라고 표현하고, 자, 요거는 입사파의 파면을 그린 게 아니라 입사파의 진행 방향을 그린 거죠. 자, 이때 이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자, 입사파가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혔을 때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거주면 요 수직인 선분을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고 법선이라고 하고. 얘기하길 잘했네. 왜냐면 다른 동네에서는 아예 고정단 자유단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거든요. 제가. 자, 그럼 이때 요 입사파와 법선을 이루는, 자, 입사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을 이루는 사이각을 우리가 I라고 하고 이걸 무슨 파라고 불러줘? 입사파라고 불러주고, 입사각. 니네 선생님 때문에 열받아서 그래. 키움 같은 이라고 진짜. 자, 그리고 1부는 이렇게 되는 굴절되고요. 1부는 그대로 튕겨나가는데, 자, 요걸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하면? 반사파라고 하며, 자, 요때 여기를 우리가 요렇게 I파라고 적어주고 무슨 각이라고 합니까?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반사의 법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사각 크기랑 반사각 크기는 같아야 하고, 자,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파가 커지면 무슨 파도 커지는 거야? 반사파도 커져서, 자, 입사각과 반사파가 입사파가 이룬 사이각이 10도 증가하면, 자, 반사파도 몇 도 증가하니까? 10도 증가하니까 입사파와 반사파의 사이각은 몇 도 증가? 20도가 증가하겠죠. 항상 이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사 중에, 그러니까 반사를 그냥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여기가 법선일 기준이 됐을 때, 자, 여기 지금 요렇게 입사파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안 주고, 문제에서 뭐를 주기도 하냐면, 파면만 그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진행 방향이라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법선 여기다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여기가 요렇게, 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입사파의 파장 람다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입사파의 뭐가 되는 거야? 파면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자, 매질의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커서 여기서 뭐를 그려주고, 법선을 그려주고, 이걸 입사각으로 찾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안 주면 여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파면과 뭐가 이룬 사이각? 매질의 경계면 이룬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요 세타가 무슨 각이 돼? 입사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요렇게 뭐가 되면? 반사가 되면 요게 지금 무슨 파가 될 거고? 반사파가 될 거고, 자, 반사파도 마찬가지로 파면이 요렇게 형성이 될 때, 자, 요게 반사파의 뭐가 될 거고, 파면이 될 거고, 자, 요때도 파장의 길이는 똑같이 뭐가 돼? 람다가 돼서, 자, 일반적으로 반사파도 같은 매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반사파 같은 경우에는, 자, 파장, 주기, 그 다음에 속력은, 자, 입사파랑 똑같아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대신에 일부만 반사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의 일부는 여기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진폭은 감소해. 그러니까 뭐는 감소한다, 반사파는. 입사파에 대해서 진폭은 감소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문제 하나 받고, 문제 2개 받고 굴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입문하는 순간 그냥 주 합동 훈련까지 그냥 쭉 봐야 돼. 미쳐버릴 것 같을걸? 저는 제 생각에는 요번 그 무한성을 보면서 진격의 거인을 이겼다. 내 마음속에서 진격의 거인을 밀어냈어. 진격의 거인을 밀어냈어. 원래 내 애니메이션 최고는 진격의 거인이었었거든. 어떤 것도 진격의 거인을 넘을 수 없을다라고 생각했는데 무한성 딱 보고 나서 진격의 거인은 2등으로 밀렸어요. 스케일 차이는 훨씬 진격이 크긴 한데 갖고 있는 그런 그 요소에 대한 그런 디테일함은 귀멸의 칼날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극장 안 가고 그냥 극장을 안 가. 무한열차도 극장편을 안 봤거든. 넷플릭스로 그냥 봤는데 무한성은 그냥 가고 그냥 그래서 다음에 이 편은 무조건 아이맥스로 갈 거예요. 아이맥스로 봐야 돼. 아이맥스로 봐야 돼. 자, 파동의 굴절. 나이 50 먹고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저께 보러 갔는데 금요일 날 어저께지? 어저께 목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봤구나. 나는 수요일 날 봤어. 수요일 날 봤는데 5시 거 끊어서 들어갔는데 꽉 찼어. 꽉 찼는데 전부 교복하고 엄마야. 교복 엄마. 교복 아빠는 나밖에 없더라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보러 온 거고 나는 좋아갖고 1년 전부터 기다렸으니까 무한성 언제 나오냐고 계속 기다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큰일 납니다. 밤새야 돼요. 자, 절대 보면 안 되는 거 수능 브레이커,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그리고 주술회전. 못 찍힐 것 같아. 미안하다. 주술회전. 자, 굴절. 우리가 굴절은 자,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일부는 반사되고 파동의 일부는 다른 매질로 꺾여져 진행하는 현상을 자,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고, 자, 굴절의 원인은 매질 간 무슨 차? 속력 차 또는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며, 자, 꺾이는 방향은 무슨 매질 쪽으로 꺾인다? 느린 매질 또는 밀한 매질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꺾이고, 자, 특징,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자, 굴절의 법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볼 건데 일단 우리가 굴절률은 n이라고 했고 자,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이 클수록 파동의 속력은 느려지고요. 그러면 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속력이 느린 매질 또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들어가면 자,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속력이 느려지니까 자, 속력이 느려진 것만큼 파장이 짧아지지. 그래서 굴절률과 속력의 관계 그리고 파장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로 나타난다?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 자, 그럼 자, 지금 여기가 매질 1이고 자, 여기가 매질 2가 될 때 자, 여기를 그냥 선생님이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무슨 매질이라고 잡자. 밀한 매질이라고 잡으면 자, 이 매질 1의 굴절률을 N1,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하면 굴절률은 N1보다 N2가 큰 거지. 자, 그럼 요때 여기를 법선으로 그냥 잡아주고요. 자, 매질의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왔대. 자, 그럼 요게 지금 무슨 파가 되고 입사파가 되고 자, 요때 요 각을 우리는 무슨 각? 입사각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매질의 경계가 없었다면 파동은 이렇게 직선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이 직선에 대한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쪽이 느린 쪽, 빠른 쪽이고 아래쪽이 느린 쪽이니까 자, 위로 꺾이면 빠른 쪽에 가깝게 꺾이는 거고 아래로 꺾여야 느린 쪽에 가깝게 꺾이는 거니까 자, 얘는 이렇게 꺾여서 진행하겠지. 자, 요때 요걸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하고 굴절파라고 하고 자, 굴절파의 진행 방향과 자, 법선이 이룬 사이각을 R이라고 해서 자, 요걸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얘기합니까? 굴절각. 자, 요건 우리가 무슨 각?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렇게 일단 기준을 잡고 자, 우리가 하나만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자, 지금 요게 요렇게 들어온 놈이 하나 있고 자, 그럼 지금 제가 뭐를 그린 걸까요? 입사파를 그린 거죠. 자, 여기서 똑같은 애가 요렇게 오는 거지. 자, 요거는 지금 여기가 만약에 마루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요렇게 진행할 때 요게 한 파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요게 파면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마루일 때 여기가 마루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도 마루라고 한다면 여기 파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면은 선생님이 좀 이따 색깔을 다르게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그려졌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입사파의 파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입사파의 파장 람다 1이 되는 거고 자, 요때 입사파의 속력을 우리가 얼마? V1이라고 놓고 자,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 F1 곱하기 람다 1이 이 파동의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지금 소한 매질이고 여기가 무슨 매질이다? 밀한 매질이다. 자, 이때 여기서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도 법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요각이 나오면 이게 무슨 각이 돼야 돼? 요각이 나오면 이게 입사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줄 거고 이거를 줄 거야, 이 그림에서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자, 여기가 입사각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꺾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게 지금 무슨 파가 되는 거야? 굴절파가 되는 거야. 요게 무슨 각? 굴절각이 되겠지. 자, 문제는 근데 여기가 밀한 매질이니까 여기가 마루로 왔을 때 자,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이 점에 도착한 거지. 자, 그런 사이에 얘가 요렇게 자, 과정을 이해해야 돼. 여기서 요만큼 오는데 한 파장이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 파장이 가는데 여기 느리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가 길어 짧아. 짧아서 여기가 예전에 마루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긴 거고 그럼 여기서 얘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면 요거를 요렇게 선분을 긋게 되면 요게 지금 굴절파, 즉 밀한 매질 내에서 들어왔을 때 뭐가 되는 거니?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지금 여기서는 몇 파장? 한 파장이 되는 거고 그럼 자, 얘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으니까 자, 이때부터 얘는 같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요것도 지금 무슨 각이 되고? 굴절각이 되고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얘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요게 굴절파의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란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굴절파의 파장 람다 2가 될 거고, 자, 요때 속력은 V 2가 될 테고, 자, 진동수는 F2라고 한다면 F2 곱하기 람다 2인데, 자, 문제는 F1의 크기와 F2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모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30m/s라고 하고, 자, 요때 F가 10Hz라고 한다면 파장의 길이는 여기서 몇 미터가 돼야 돼요? 3m가 돼야 될 거고, 자, 이때 요 소학 매질의 굴절률이 N1이 2고, 자, 밀환 매질의 굴절률을 우리가 N2를 3이라고 하면, 자, 굴절률이 2대 3이니까 속력비는 3대 2지요. 굴절률의 역수비가 속력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V2는 얼마가 나와야 돼? 20m/s가 나와야 될 거고, 자, 근데 진동수는 똑같이 여전히 몇 헤르츠가 돼? 10헤르츠가 돼야 될 테니까 파장은 몇 미터? 2m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요 구간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리면, 자, 여기를 자, 확대해서 본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이고, 자, 여기가 요 원의 중점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 요 선을 우리가 무슨 선으로 보면? 법선으로 보면, 자, 요때 입사파가 요렇게 들어왔어.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무슨 각이 되고? 입사각이 되고, 자, 요때 요 길이랑 요게 지금 굴절각이 되겠지? 요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요때 요 각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자, 왜 이 관계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요 길이가 서로 같은 조건에서, 자, 여기를 우리가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하면,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요 A에서 B 선분상의 길이를 우리가 L 무슨 세타로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 I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C점, 여기서 직선상에서 나타나는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 D점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L 사인 R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요 I를 크게 했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커지면서 나타나는 관계가 전부 다 무슨 B에 비례하는 관계? 사인 B에 비례하는 관계로 실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됐고, 이 관계가 나타나려면 파장과 굴절률과 속력이 서로 무슨 관계로 나타난다?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해서 법칙화시킨 거야. 이게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칙이 나올 거고, 스넬의 법칙이 나올 거고, 자, 이 스넬의 법칙을 우리는 무슨 굴절률? 매질간 상대 굴절률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건 반드시 무슨 파 기준이 돼야 돼? 입사파 기준이 돼서, 자, 매질 1, 입사파가 진행하는 매질의 굴절률로 굴절파가 나타나는 매질의 굴절률을 나눈가. 그래서 이게 N1분의 뭐, N2로 나눈 값은, 자, 굴절률과 속력이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V2분의 V1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면, 자, 여기 파장과 속력은 서로 비례관계 있어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반드시 성립하고, 요게 입사각에 따라서 나타난 선분 CD분의 선분 AB의 관계가 반드시 요 비율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요게 법선에 대해서 이런 사인 R분의 사인 I와 반드시 이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럼 공식화된 거는 실험을 통해서 관계가 정립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자, 요거랑 요 관계를 많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 N1을 이쪽으로 넘기면 N1 곱하기 사인 I는 N2 곱하기 사인 R의 관계가 성립하고, 만약에 요게 V1 곱하기 그지 사인 R은 V2 곱하기 사인
i의 관계랑 반드시 나타난다. 자, 대신에 요거는 람다 1 관계, 여기는 람다 2 관계도 반드시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이항 정리하는 관계로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하는데 이게 그냥 비례가 아니라 무슨 비에 비례한다? 네, 사인 비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만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매질 1과 매질 2에서 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할 때. 자, 이때는 소한 매질, 즉 입사파보다 굴절파의 굴절율이 더 클 때는 반드시 입사각보다 무슨 각이 작아? 굴절각이 작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율을 벌쓸 때, 자, 요게 N1분의 N2가 될 거고, 이게 이게 밀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자, 이렇게 그 상대 굴절율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사각의 크기가 항상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거는 반드시 무슨 매질에서?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고, 자, 만약에 동일한 입사각에서 자, 동일한 입사각에서 매질 간 굴절율이 커지면 굴절율 차이가 커지면 자, 굴절각 R은 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자, 이해됐지? 왜냐면 굴절율 차이가 이렇게 더 많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밀한 매질 쪽에 가깝게 꺾이려면 더 많이 꺾이는 조건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조건이 자, 요 조건과 같게 된다. 얘가 더 소해지든가 얘가 더 밀해지든가. 그래서 조건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이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매질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자,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N3하고 N4를 볼 건데 자, 요게 밀한 매질이고 요게 소한 매질이다. 그래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거래. 요거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매질 3에 대한 매질 4의 굴절율 N3분의 N4가 요게 밀하고 요게 소한 거지. 요거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고 자, 그래서 입사각이 요렇게 들어갔을 때 법선이 요렇게 형성이 되면 자, 굴절각이 요렇게 형성이 돼서 입사각 I보다 굴절각 R이 더 큰 조건. 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왜 중요해? 전반사 조건이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동일한 입사각에서 매질간 굴절율 차이가 커지면 자, 요거 똑같이 굴절율가 커지면 자, 굴절각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그래서 요게 더 커지는 건 이게 더 밀해지거나 이게 소해지면 굴절각은 이렇게 더 커지는 조건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방학 때 안 했던 거 하나 합시다, 이제. 자, 소한 매질, 밀한 매질. 두 매질에 자, 굴절율 차이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두 매질 간 굴절율 차이가 일정할 때 자, 파장이 짧을수록 자, 굴절율은 더 커져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람다 R하고 빨간색, 파란색 봅시다. 자, 람다 R이 있고요. 빨간색 파장이지? 그 다음에 람다 B가 있어요. 자, 이건 파란색 파장이죠. 파장은 누가 더 길어? 빨간색이 더 길죠? 네. 빨주노초 파란보로 갈수록 짧아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게 소한 매질이고 요게 밀한 매질일 때 법선을 미리 그려놓고요. 자, 요것도 종종 나와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커져. 자,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을 이렇게 입사시키고 동일한 조건으로 파란색을 이렇게 입사시켰을 때 지금 여기서는 무슨 각이 둘 다 똑같아? 입사각이 똑같죠?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이렇게 굴절을 했으면 자, 파란색은 이거보다 더 많이 굴절해서 이렇게 됩니다. 녹화 눌러놨나? 아. 뭐지? 자, 그럼 반대로. 자, 여기가 무슨 매질이고, 여기가 무슨 매질? 소환 매질일 때, 자, 법선 미리 그려두고요. 자, 동일한 빨간색, 파란색 입사각이 결정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이 요렇게 꺾여져 진행을 했으면 자,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프리즘에서 빛이 분산되는 이유. 자, 이렇게 백색 광을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제일 굴절률이 작을까? 빨간색이 굴절률이 제일 작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굴절이 진행이 될 때 이게 법선이다. 그러면 자, 보라색,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은 이렇게 더 많이 꺾일 거고, 자, 나갈 때 얘는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면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부터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으로 쭉 색깔이 분산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파장의 길이에 따른 빛의 무슨 차이 때문이다? 굴절률 차이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페이지까지 물결파의 굴절 실험 전까지 자, 정리가 됐고요. 물결파의 굴절 실험도 할까?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너의 니즈를 얘기해봐. 네가 원하는 거. 선택지? 여기서 끝내고 숙제를 묻고 간다? 아니면 물결파까지 한다? 끝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 네. 자, 선생님 손만 닦고 자, 물결파의 굴절은 다음 시간에 한다.